시드니의 늦가을, 쌀쌀한 바람이 휑한 아파트 안으로 스며들었다. 데이비드 밀러, 68세의 전직 영문학 교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오래된 책을 뒤적였다.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그의 삶은 적막과 고독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멀리 떠났고 데이비드의 일상은 책과 슬픈 추억들로 채워졌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게 뭐람?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때 오래된 친구 피터 존스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데이비드, 자네 아직도 그 우울한 아파트에 틀어박혀 있는 걘가? 오늘 시립 도서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 있다네. 자네도 나와 함께 가보는 게 어떻겠나? 피터는 데이비드가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권유해왔다. 피터,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그런 모임에는 어울리지 않아. 데이비드는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번엔 다를 걸세. 나도 거기서 꽤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거든. 특히 올리비아라는 멋진 여성을 소개해주고 싶군. 피터의 목소리는 장난기 가득했다. 올리비아라고? 자네도 참. 데이비드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호기심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결국 데이비드는 못 이기는 척 피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시립 도서관은 오래되었지만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독서 모임은 도서관 한켠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진행되었다. 방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 한 여성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바로 피터가 말한 올리비아 스미스였다. 63세의 전직 변호사였던 올리비아는 부드러운 금발머리에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지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데이비드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피터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올리비아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멜로디처럼 아름다웠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이비드는 수줍게 답했다. 올리비아는 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데이비드는 그녀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은 문학, 인생, 그리고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다. 데이비드는 올리비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녀는 그의 메마른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 데이비드, 올리비아와 함께 본다. 이 빛이 산책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나? 모임이 끝난 후 피터가 넌지시 제안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였지만 올리비아와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좋아요, 피터. 그렇게 하죠. 데이비드와 올리비아는 본다이 비치를 따라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데이비드, 당신과 이야기하는 건 정말 즐거워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올리비아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올리비아. 당신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와 올리비아는 자주 만났다. 그들은 함께 도서관에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데이비드는 올리비아에게 줄시를 쓰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글은 올리비아의 마음을 움직였다. 당신의 시는 정말 아름다워요, 데이비드. 당신의 섬세한 감성에 감동했어요. 올리비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데이비드는 올리비아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다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 그는 올리비아가 자신보다 젊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자신에게 진심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게다가 올리비아는 여전히 이혼한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것은 데이비드의 질투심을 자극했다. 올리비아, 혹시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건가요? 어느 날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데이비드,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아이들 때문에 연락하는 것뿐이에요. 올리비아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데이비드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그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한 날, 데이비드는 올리비아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남자는 올리비아의 전 남편이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은 데이비드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데이비드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쓸쓸히 발걸음을 돌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나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데이비드는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올리비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지에는 그의 진심과 불안함,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올리비아, 당신을 만나고 내 삶은 다시 색깔을 찾았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나는 그저 늙고 보잘것없는 노인일 뿐이에요.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새벽녘까지 편지를 쓴 데이비드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결심한 듯 올리비아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올리비아의 집 앞에 선 데이비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올리비아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데이비드, 이게 웬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올리비아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비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다. 올리비아,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올리비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편지를 다 읽은 올리비아는 데이비드를 꼭 안아주었다. 데이비드,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요. 올리비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데이비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올리비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나 같은 늙은이를? 데이비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네, 데이비드. 진심으로 사랑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선물이에요. 올리비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와 올리비아는 시드니 하버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아름다운 야경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데이비드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반지가 들어있었다. 올리비아,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데이비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했다. 올리비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데이비드.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미래를 약속했다. 결혼 후 데이비드와 올리비아는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데이비드는 올리비아를 위해 시를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올리비아는 그의 시를 낭송하며 행복해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피터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터,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 올리비아와 나는 정말 행복하다네. 자네의 소개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걸세. 데이비드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허허,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자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쁘네. 피터는 유쾌하게 웃었다. 데이비드와 올리비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데이비드와 올리비아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와 올리비아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시립도서관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에 잠겼다.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올리비아가 말했다. 나도 그래요. 올리비아,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데이비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날 밤 데이비드와 올리비아는 서로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젊은이들의 사랑보다도 뜨겁고 아름다웠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두 사람은 시드니 외곽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데이비드는 서재를 꾸몄고 올리비아는 정원을 가꾸었다. 그들은 함께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노을을 바라보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다. 데이비드는 매일 아침 올리비아에게 사랑의 시를 읊어주었고 올리비아는 그 시들을 소중히 간직했다. 당신의 시는 내 영혼을 울리는 멜로디 같아요. 올리비아는 그의 시를 들을 때마다 감탄했다. 내 시의 뮤즈는 바로 당신이에요. 올리비아. 데이비드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의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데이비드는 잠시 추억에 잠겼다. 데이비드, 무슨 생각 그렇게 골똘히해요? 올리비아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물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요. 데이비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아내를 많이 사랑했었군요.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그랬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데이비드는 그녀의 손을 꼭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데이비드. 올리비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도 가끔씩 작은 갈등은 올리비아는 여전히 이혼한 남편과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고 데이비드는 그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올리비아, 그와는 이제 그만 연락하면 안 될까요? 어느 날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데이비드, 걱정하지 말아요. 그와 나는 이제 친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올리비아는 그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데이비드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말을 이으려 하자 올리비아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데이비드, 내 마음속에는 오직 당신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요. 그녀는 그의 두 뺨을 감싸쥐고 깊이 입을 맞추었다. 그 키스에 데이비드의 모든 불안과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어느 해 가을, 데이비드와 올리비아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시립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학 행사에 초대받았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시를 낭송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올리비아는 그의 옆에서 그를 응원했다. 행사 당일 도서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데이비드는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올리비아를 위해 쓴 사랑의 시들을 낭송하기 시작했다. 그의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의 시에 흠뻑 빠져들었다. 시 낭송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데이비드는 감격에 젖은 눈으로 올리비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그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도서관을 나섰다. 밤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시인이에요. 데이비드. 올리비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시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데이비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 별빛 아래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이비드, 우리 남은 인생도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올리비아가 말했다. 그래요, 올리비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 같았다. 세월은 흘러 두 사람은 점점 더 나이가 들었다. 어느 겨울날, 데이비드는 심한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올리비아는 정성껏 그를 간호했지만 데이비드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올리비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데이비드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당신 곁에 있어야죠. 우리는 하나잖아요. 올리비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데이비드는 올리비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올리비아는 슬픔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의 마지막을 지켰다. 데이비드의 장례식은 그들이 살던 바닷가 마을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장례식이 끝난 후 올리비아는 데이비드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 곳곳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올리비아는 그 흔적들을 어루만지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데이비드, 당신 없는 이 세상은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올리비아는 데이비드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장에는 그가 아끼던 책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그가 쓰다만 시들이 놓여 있었다. 올리비아는 그 시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그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당신의 시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서재를 정리하던 중 올리비아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데이비드가 젊은 시절에 썼던 편지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는 데이비드가 그녀에게 쓴 하지만 끝내 전해주지 못한 편지도 여러 통 있었다. 올리비아,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나는 마치 운명에 덫에 걸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죠.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나는 너무 늙고 초라했으니까요. 올리비아는 편지를 읽으며 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두려움을 느꼈는지 알게 되었다. 데이비드, 당신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는데. 그녀는 편지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며칠 후, 올리비아는 결심한 듯 시드니로 향했다. 그녀는 데이비드와 함께 자주 갔었던 시립 도서관을 찾았다. 도서관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고, 그곳에는 그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올리비아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독서 모임 장소로 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저도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람들은 낯선 그녀의 방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올리비아는 그들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데이비드와의 추억을 공유했다. 데이비드는 훌륭한 시인이었고 진정한 로맨티스트였어요. 그녀는 그를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모임이 끝난 후 올리비아는 도서관을 나섰다.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올리비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데이비드와 함께 걸었던 길을 따라 걸었다. 데이비드, 당신이 없는 이 길은 너무 쓸쓸하네요.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함께 있을 거예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올리비아는 데이비드의 시집을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시를 세상에 알리고 그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올리비아는 마침내 데이비드의 시집을 출판했다. 시집의 제목은 올리비아에게 바치는 노래였다. 시집은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올리비아는 시집의 수익금으로 데이비드 밀러 문학 재단을 설립하여 젊고 재능 있는 시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사랑과 문학 정신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 어느 날 올리비아는 데이비드와 함께 살던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서재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데이비드, 당신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올리비아는 데이비드의 시집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데이비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올리비아는 재단 운영에 전념하면서 데이비드의 시 세계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한 영혼의 소유자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데이비드,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였어요. 당신의 시는 시대를 초월한 울림을 지니고 있어요. 그녀는 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재단은 날로 번창했고 많은 젊은 시인들이 데이비드의 문학적 유산을 이어받아 훌륭한 작품들을 발표했다. 올리비아는 그들의 멘토가 되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데이비드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고 그럴 때마다 벅찬 감동을 느꼈다. 어느 해 봄 올리비아는 젊은 시인들과 함께 데이비드의 생가를 방문했다. 그곳은 시드니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은 아담한 주택이었다. 데이비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그곳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고 정원에는 그가 좋아하던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이곳에서 데이비드의 시적 영감이 시작되었군요. 한 젊은 시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네, 그는 이곳의 자연과 교감하며 시세계를 구축해 나갔어요. 올리비아는 그들에게 데이비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생가 방문을 계기로 올리비아는 데이비드의 일대기를 집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남긴 기록들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데이비드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다. 데이비드,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이 아름다운 시와 같아요. 그녀는 원고를 써내려가며 그와의 추억에 잠기곤 했다. 몇 년 후 올리비아는 마침내 데이비드의 전기를 완성했다. 책의 제목은 영혼의 시인 데이비드 밀러였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문학계와 대중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올리비아는 책의 인쇄 전액을 데이비드 밀러 문학 재단에 기부했고 재단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데이비드. 올리비아는 책에 서문을 쓰며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어느 날 저녁 올리비아는 데이비드와 함께 자주 갔었던 시드니
하버의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했고 그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올리비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하버 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았다.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했던 그날들이 그립네요. 그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올리비아 스미스 씨 아니신가요? 남자는 정중하게 물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올리비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데이비드 밀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의 책을 출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아, 그러셨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이비드는 저에게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올리비아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데이비드의 아들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유품이라며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아버지가 당신에게 남긴 겁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리비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데이비드가 쓴 편지 한 통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올리비아,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진정한 사랑을 몰랐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소.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별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함께할 거라 믿소. 사랑하오 올리비아. 편지를 읽은 올리비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데이비드,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날 밤 올리비아는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그의 영혼과 조우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비록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 후로도 올리비아는 데이비드 밀러 문학재단을 통해 젊은 시인들을 양성하고 데이비드의 문학 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는 종종 데이비드와 함께 살던 바닷가 집을 찾아 그와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다. 그 집은 이제 데이비드 밀러 기념관으로 꾸며져 많은 문학 애호가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기념관에는 데이비드의 유품과 시집, 그리고 그가 생전에 쓴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올리비아는 그곳에서 방문객들에게 데이비드의 삶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의 시를 낭송해 주기도 했다. 데이비드의 시는 사랑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요. 그의 시를 읽으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방문객들에게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날 올리비아는 기념관을 찾은 한 젊은 시인, 지망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청년은 데이비드의 시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자신도 그와 같은 훌륭한 시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데이비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시를 쓰고 싶어요. 청년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데이비드는 늘 진실한 마음으로 쓴 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닿는다고 말했죠. 올리비아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날 밤 올리비아는 데이비드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에는 데이비드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 속 그들은 늘 웃고 있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올리비아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다. 다음날 아침, 올리비아는 이른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올리비아는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데이비드의 시 한 구절을 떠올렸다. 삶은 짧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올리비아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비드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고 그의 문학 정신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리비아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에게 속삭였다. 며칠 후 올리비아는 데이비드의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은 데이비드 밀러 기념관에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수많은 문학인들과 그녀가 후원했던 젊은 시인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들은 올리비아가 남긴 업적과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기리며 그녀를 추모했다. 올리비아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유산은 모두 데이비드 밀러 문학재단에 기부되었다.
재단은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들의 사랑은 시가 되었고, 노래가 되었고, 영화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며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한 젊은 시인이 데이비드 밀러 기념관을 찾았다. 그는 오랫동안 전시된 유품들을 둘러보고 데이비드의 시집을 읽었다. 그리고 낡은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의 시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그리고 올리비아. 기념관 밖으로 나온 젊은 시인은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 광경은 마치 데이비드의 시 한 구절처럼 아름답고 장엄했다. 시인은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그동안 헛된 욕망과 꿈을 쫓아 방황했지만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나도 그들처럼 진실한 사랑을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를 쓰고 싶다. 시인은 굳게 결심했다. 그날 밤 시인은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상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고 있었고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에게서 받은 영감이 녹아 있었다. 시인은 밤새도록 시를 쓰고 또 고쳤었다. 그렇게 탄생한 시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 젊은 시인은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 그의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시집 서문에 이렇게 썼다. 나의 시는 데이비드 밀러와 올리비아 스미스의 삶과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진정한 시인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시인은 자신의 문학적 스승으로 데이비드 밀러를 꼽았다. 저는 비록 데이비드 밀러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의 시와 삶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시인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그의 인터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데이비드 밀러와 올리비아 스미스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데이비드 밀러 문학재단은 그 젊은 시인과 협력하여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문학적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들은 함께 데이비드 밀러 문학상을 제정하여 매년 우수한 젊은 시인을 발굴하고 지원했다. 또한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삶과 사랑을 기리는 문학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감동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어느 해 데이비드 밀러 문학 축제에서 그 유명해진 시인이 자신의 시를 낭송하게 되었다. 그는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에게 바치는 헌시를 낭송했고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다. 낭송이 끝난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시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시인은 데이비드 밀러 기념관을 다시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영혼과 교감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그들은 그에게 시인이란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실한 사랑을 전파하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었다. 시인은 그들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그들의 문학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도 데이비드 밀러와 올리비아 스미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그들의 삶과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그들이 남긴 문학적 유산은 영원히 빛날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느 맑은 날, 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데이비드 밀러 기념관을 찾았다. 아이는 전시된 유품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그 아이는 훗날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 아마도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기념관을 나선 아이는 부모님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
사랑이 뭐예요?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부모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사랑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다. 그럼 데이비드 할아버지와 올리비아 할머니처럼요? 부모는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들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란다. 아이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도 나중에 커서 데이비드 할아버지와 올리비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랑을 하고 싶다. 아이는 가슴속에 작은 소망을 품고 기분 좋은 꿈나라로 떠났다. 다음 날, 아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모두 눈을 반짝이며 자신들도 그런 멋진 사랑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아이들 사이에서는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어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 진실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좀처럼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문학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 여성은 맑고 지적인 눈빛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데이비드 밀러의 시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서 묘한 동질감과 끌림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처럼 서로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데이비드 밀러 기념관을 찾아 그들의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사진 앞에서 서로에게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했다. 우리는 그분들처럼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노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데이비드 밀러 기념관을 찾았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얘들아,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란다. 데이비드 할아버지와 올리비아 할머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란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씨앗이 심어졌다. 그날 밤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비록 늙고 쇠약해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처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났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줄 것이다.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느덧 그 노부부의 손자, 손녀들도 어른이 되었다. 그들은 어릴 적 조부모님께 들었던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었다.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며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어느 날 한 젊은 작가가 데이비드 밀러 기념관을 찾았다. 그는 우연히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과 사랑에 큰 감명을 받았다. 작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수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의 흔적을 따라 여행하며 그들의 삶을 깊이 연구했다. 마침내 작가는 영혼의 시인, 데이비드 밀러라는 제목의 소설을 완성했다. 소설은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만남부터 그들의 영원한 이별까지 그들의 삶과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소설의 성공으로 데이비드 밀러 문학재단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재단은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고, 젊은 작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문학을 넘어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탄생되었. 어느 해 데이비드 밀러 문학상 시상식에서 젊은 작가가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저는 데이비드 밀러와 올리비아 스미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작가로서의 길을 열어주었고 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상은 그분들께 바치는 저의 작은 헌사입니다. 작가의 진심 어린 소감에 참석자들은 모두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데이비드 밀러 기념관을 찾아 그들의 삶과 사랑을 추억했다. 기념관에는 여전히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한 젊은 연인이 기념관을 찾았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전시된 유품들을 둘러보며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사랑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사랑에도 영감을 주기를 바랐다. 우리도 저분들처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 서로를 믿고 아끼고 함께 노력하면 우리도 저분들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남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기념관을 나서며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은 마치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영혼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그 별빛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사랑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세대를 거듭하여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 불멸의 가치로 남을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진실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한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그 젊은 연인도 어느덧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처럼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어느 날 노부부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문학 강연회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젊은 작가들이 모여 문학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 있었다. 노부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데이비드와 올리비아를 떠올렸다. 저 젊은이들을 보니 데이비드와 올리비아가 생각나는군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오. 그들도 우리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문학을 사랑했었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강연회가 끝난 후 젊은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 그들은 젊은 작가들에게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문학 정신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젊은 친구들,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잊지 말게. 그들의 삶과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문학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준다네. 할아버지의 말에 젊은 작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날 밤 노부부는 데이비드 밀러 기념관을 찾았다. 그곳은 여전히 그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고 그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사진 앞에서 그들의 영혼과 교감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데이비드, 올리비아, 우리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노부부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다음 날, 노부부는 그들의 손주들을 데리고 데이비드와 올리비아가 함께 살았던 바닷가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이 사랑했던 바다와 숲,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거닐었던 길을 보여주었다. 얘들아, 이곳은 데이비드 할아버지와 올리비아 할머니가 사랑을 키웠던 곳이란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저녁,
노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 광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그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이가 말했다. 그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지.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주었다. 아이들은 언젠가 자신들도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처럼 진실한 사랑을 만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다. 그렇게 데이비드와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삶과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